안녕하세요. 국어교사 손정혜입니다. 자, 벌써 7월인데요. 내년이었으면 이제 모든 시험을 끝내고 방학을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요. 우리 몸은 방학을 기억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올해는 아직도 방학은 멀어요. 그쵸? 한 달보다 훨씬 2주 더 남았네요. 자, 방학을 또 고대해 보면서 기말고사 공부를 열심히 해봐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전산문 5번째 시간 창선가미록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목을 보자고 했는데요. 자, 제목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선할 때 이 창자가 드러난다 이런 뜻이에요. 자, 드러난다, 착한 것이, 그리고 느낀다, 의로운 것을, 그 다음에 기록한다 이런 뜻이네요. 창선가미록은 그러면은 착함이 드러나고 의로운 것을 느낀다, 그것을 기록한 이야기 이런 뜻이다. 그죠? 자, 이 이야기는 가계도가 정말 중요한데요. 오늘 이 가계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화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에게 부인이 3명 있었어요. 첫 번째 부인은 심씨, 두 번째 부인은 요씨, 세 번째 부인은 정씨, 이렇게 3사람이 있었고, 심씨는 아들이 있었죠. 아들 화춘, 그 다음에 요씨는 딸이 있었어요. 딸 화빙선, 정씨는 아들 화진. 자, 있었는데요. 자, 요씨가 먼저 죽어요. 그래서 이 딸은 정씨가 키우죠. 자, 그런데 이 심씨와 하추는 얘가 장남임에도 불구하고 성격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정씨도 죽어요. 죽고 나니까 이 심씨가 이 화빙선과 아들을, 화진을 엄청 괴롭히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성부인이 있는데요. 이 화욱의 아버지의 누이예요. 고모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성부인. 자, 이 사람이 없을 때 이 화욱도 나중에 죽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모가 좀 지켜주긴 하는데, 이 사람이 출퇴하고 없으면 이 심씨와 하춘이 엄청 화빙선과 화진을 괴롭히는 그런 이야기. 화춘에게는 부인이 있는데요. 부인이 임소죠. 이 사람은 되게 착해요. 그래서 우리 그래도 좀 정신 차리라 하고 얘기하는데도 화춘이 말을 듣지 않죠. 그 다음에 화진에게도 부인이 2명 있어요. 윤부인과 남부인이 있는데요. 화춘에게는 임소조는 되게 착한데 조씨라는 부인은 되게 악녀로 또 나옵니다. 자, 그래가지고 심씨와 하춘이 모함을 해서 화진이 유배를 가요. 그래서 화진이 유배를 가서요. 그 유배지에서 곽공이라는 도사를 만나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무슨 병법 같은 걸 배워. 그죠?
그리고 나서 해적이 나타났는데 이 해적을 토벌하죠. 그래서 국가 인정을 받아서 나라에서 이 사람에게 정남대원수라는 벼슬을 주고요. 그래서 남방을, 남쪽에 있는 지방, 남방 모두 평정합니다. 그래서 공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 나머지 착하지 않은 이런 인물들은 전부 개가 천선한다. 나중에 다시 착해진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착해져가지고 개가 천선해서 모두 행복하게 살았다. 그런 이야기죠. 이 이야기에 중요하다면 주제는 권선징악, 그 다음 뭐 일부다처제를 보여주고 아주 전통적 가치관을 보여주는, 그리고 중국이 배경이에요. 중국 명나라가 배경이고요. 우리나라 배경의 소설은 아니죠. 한문소설이고 한문소설판도 있고요. 국문소설판도 있어요. 자, 대충 이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네, 다시 본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보기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보기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문소설은, 자, 이 소설은 가문소설이에요. 한 가문 내에 사건 사고를 얘기하고 있죠. 대체로 가부장제를 기반으로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작품에 첫째 부인이나 장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장자는 첫째 아들을 말하는데 지금 이 소설에서 첫째 아들은 되게 성격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얘는 주인공 아니에요. 두 번째 부인이나 차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경우도 있다. 차자는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이 훨씬 주인공이에요. 착하니까. 또한 가부장이 늘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죠. 가부장이 죽거나 멀리 떠나고 이를 대체하는 다른 존재가 등장하기도 한다. 작품은 가부장 첫 번째 부인 장자의 결함 혹은 부재를 통해 갈등을 야기하고 서사의 동력을 형성해 내게 되는 것이다. 대충 뭐 줄거리 봤고요. 그러면 우리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이 워낙 기니까 일단 앞부분 줄거리 있네요. 사람 이름 나오면 동그라미 치자고 했어요. 그죠? 화옥이 아버지였죠. 세 부인이 있었고요. 심씨, 정씨, 묘씨가 있었죠. 심씨 아들은 화춘, 화진, 둘째 아들, 딸 화빙선. 묘씨가 일찍 죽게 되어 화빙선은 정씨에게 의탁하게 되고, 성부인 얘기했죠. 그 고모 화옥의 누이로 남편인 성념과 사별한 뒤 화옥의 집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화옥은 정색하며 화춘을 꾸짖었어요. 아버지가 큰아들을 지금 야단치고 있네요. 우리 가문은 대대로 충효와 법도로 전수하여 심성을 한결같이 정도로서 닦고 지켜왔느니라. 비록 술잔을 들고 즐겁게 노는 때라 하더라도 일찍이 임난하거나 예의 어긋나는 말을 한 사람이 없었던 것이야. 그런데 지금 네가 부영 앞에서 시를 지으면서 그 방탕함이 이와 같으니 지금 큰아들은 엄청 방탕해요. 그죠? 참으로 개이한 일이로구나. 차후로 모름지기 마음을 고치고 행실을 닦아 동정일체를 반드시 누구한테 배우랍니까? 네 동생한테 배워라 이랍니다. 그죠? 화씨 종사를 네 손으로 망하게 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야. 이러면서 아버지가 야단을 치니까 큰아들 화추는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며 물러났다. 그날 밤 심씨에게고 자기 엄마한테 일러 바치네요. 그죠? 자, 뭐라고 일러 바치는지 봅시다. 소자가 모친의 사랑을 과도하게 받은 나머지 멋대로 놀며 학업을 패했으니
불초하다는 책망은 본디 달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인정하네요. 멋대로 놀고 학업을 안 해 공부 안 했다는 거. 그렇지만 오늘 대인께서, 대인은 아버지예요. 그죠? 지나치게 노여하시면서 심지어는 화시종사가 네 손에서 망하리라 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자식된 자로서 어찌 원통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화진이 자기 동생, 그죠? 비록 타고난 재주가 특이하고 행동거지가 볼만하다고는 하나 대인께서는 소자로 하여금 화진의 앞에 무릎을 꿇고 매사를 모두 배우게 하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천하에 어찌 형이 동생에게 배우는 도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심씨는 그 말을 듣고 벌컥 화를 내며 낯빛이 변했다. 상공께서 정씨 가문의 요망한 계집과 강교한 아들 화진에게 빠져 기회를 얻지 못했던 것일 뿐이니라. 지금 이미 무서리가 내렸으니 장차 두꺼운 얼음이 얼고 말 것이다. 하지만 내 차라리 죽을지언정 네가 힘없이 머리를 숙이는 꼴은 절대로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니라. 무슨 우리 사극에서 보던 그런 대사죠. 그로부터 심씨는 화춘과 함께 공연히 정부인 모자를 원망하여 자나깨나 이를 갈았어. 또한 하빙선이 정부인의 손에서 자라났다 하여 소조도 또한 미워했어. 성부인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성부인 아까 그 고모 화진과 화빙선의 암냐를 깊이 염려했어. 그렇게 한 해 두어가 흘러가다가 임소전은 화춘의 행동거지가 폐악하고 언어에 법도가 없음을 날마다 지켜보다가 마침내 개연히 울면서 관했어. 임소전은 그 화춘의 착한 부인이라고 했죠. 자, 부인이 신랑한테 한마디 합니다. 군자께서는 법도 있는 가문에서 생장했으니 마땅히 윤리를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말씀이 간혹 윤상에 어긋나고 마음 씀씀이가 아름답지 못하십니다. 첩은 비록 우매한 여자이지만 내심으로 한심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람은 어진 부형이 있음을 즐거워하는 법입니다. 지금 아버님의 높은 덕망과 바른 조행, 그리고 삼촌 성씨의 지극한 효성과 공손한 행실을 군자께서는 눈으로 직접 보면서 가르침을 받으셨습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산밭 속의 쑥대는 그대로 두어도 곱게 자란다 했습니다. 첩은 군자의 어긋난 행실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리라고는 실로 짐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정씨 어머님의 큰 덕망과 작은 서방님의 고든 절행, 아까 작은 서방님은 둘째 아들 두고 군자께서는 의심할 수 없는 일로 의심하고 첩은 언뜻 그런 말씀을 들은 뒤로 기를 씻어낼 수 없음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고 동생 보고 좀 배워라 이런 거네. 그쵸? 정신 좀 차려라. 마누라가 한마디 하네요. 자, 방금 우리가 A, B, C를 읽었어요. 자, A는 아버지가 큰아들 야단치는 동생한테 배워라. 그 다음에 B는 자기 엄마한테 일러 바치는 이야기고, C는 마누라가 자기 남편한테 정신 좀 차리라. 그리고 동생한테 좀 배워라. 이런 거네. 그죠? 우리 다 안 읽었지만 1번, 2번 풀어봅시다. A와 C의 공통점. 둘 다 동생한테 배워라는 거 아니었어요.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B에 대한 설명. 엄마한테 일러 바치죠. 그죠? 화추는 자기가 모친으로부터 편애를 받아 멋대로 놀고 지냈다. 아까 인정했어요. 놀면서 공부 안 한 거. 화추는 자신이 화씨 가문의 번영과는 상관없는 인물이라고 생각 안 하죠. 무시당한 거 엄청 싫어하고. 그죠? 일단 ABC 관련 끝. 자, 계속 또 읽어야겠어요. 그러나 화추는 여전히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어요. 마누라가 그렇게 말해도 말 안 듣네. 그죠? 그 뒤로 임소전은 홀로 기박한 운명을 한탄하며 지아비의 어질지 못함을 슬퍼하다가 마침내 화춘을 가까이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일심만을 깨끗하게 지켜나갔다. 그 때문에 오랫동안 자식을 둘 수 없었으므로 화춘은 속에서 부하가 끓어올랐다. 마누라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죠? 성부인이 잠시 옛집으로 떠난 뒤 그 지켜주는 고모가 사라졌어. 심씨는 비로소 주먹을 휘두르고 아기를 실룩거리며 승냥이처럼 으르렁거렸고 시녀, 계향과 난향도 그 뜻을 받들어 분주하게 날뛰었어. 이 시녀들도
부정적 인물이에요. 그죠? 어느 날 요 부인의 유모 치선은 소조편이니까 착하네. 지극히 인자하시던 손노야와 선부인께서 소조와 공조를 생각지 아니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정부인도 다 죽었어요. 그죠? 그리하여 문득 두 외로운 골육에게 쓰라린 고통을 안긴 나머지 주옥 같은 목숨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처지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진실로 바라거니와 노신이 먼저 죽어 그 참혹한 광경을 보지 않으렵니다. 소조는 눈물만 삼킬 뿐 대꾸를 하지 않았어요. 지선이 다시 울면서 말했어요. 성부인께서 한번 부중을 떠나신 뒤로 수선루 시녀들 중에서 혹독한 형벌을 받은 자가 무수히 많답니다. 그 밖의 사람들도 또한 숨을 죽인 채 오금을 펴지 못하니 그 운명이 마치 거물에 걸린 토끼와 같습니다. 아, 정부인께서 언제 남에게 악한 일을 하신 적이 있었기에 지금 저희가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소조는 이번에도 역시 아무 말도 안 했어. 아무 말 안 하네요. 그죠? 같이 괴롭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그때 마침 난양이 창밖에서 몰래 그 말을 엿듣고는 재빨리 뛰어가 심씨한테 고자질했어요. 심씨는 난양과 계양으로 하여금 소조를 끌어오게 한 뒤 발을 쾅쾅 구르며 꾸짖었죠. 천한 계집 빙선아, 흉악한 마음을 품고 천한 자식을 편에 서서 감히 적자의 지위를 빼앗고자 하여 먼저 정모부터 없애버리려고 천한 종년 치선이와 함께 은밀하게 일을 꾸미느냐? 정말 사극에서 많이 보던 그런 대사. 소조는 기가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구슬 같은 눈물만 줄줄 흘렸다. 심씨는 화진을 불러 마당에 무릎을 꿇게 했고 쇠몽둥이로 난간을 쳐부수며 큰 소리로 죄를 꾸짖었다. 천한 자식 화진아, 성부인의 쇄도를 믿고 성군을 우롱해 적장자의 지위를 빼앗으려 했으나 하늘이 악인을 도울 리 없어 대사가 실패로 돌아가자 이제는 도리어 요망한 누이, 흉악한 종년과 함께 짜고 흉측한 짓을 저지려 하느냐? 화진은 통곡하면서 심씨를 바라보고 대답했어요. 자, 뭐라고 합니까? 인생 천지에 오륜이 중하고 오륜 가운데 부자가 더욱 중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는 일체이십니다. 소자가 비록 무상하나 모친께서 어찌 차마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소자는 선군자의 혈속으로서 모부인 스라에 있는 자입니다. 그런 말씀을 어떻게 소자에게 하실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빙선이 비록 치선과 함께 수작한 바는 있었으나 사사로운 정으로 주고받은 말은 본래 큰 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원망에 찬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 죄는 치선에게 있을 것입니다. 빙선이 언제 참견이나 한 적이 있었습니까? 오명을 덮어 씌우는 말씀은 더욱 삼가야 할 것입니다. 천만 바라건대 조금 측은하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엄청 착하게 얘기한다. 그죠? 자, 우리 사실은 1번, 2번 다 풀었고요. 문제 한 문제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아이고, 그죠? 한 문제 풀어볼까요? 마지막 문제. 자, 가봅시다. 심씨와 하춘이 정부인 모자를 원망하여 자나깨나 일을 가는 것으로 보아 심씨는 정부인 모자에 때문에 자신과 아들의 가문의 지위가 맞아. 그죠? 성부인이 잠시 옛집으로 떠난 뒤 심씨가 득세하는 걸로 보아 화옥이 죽은 후에 성부인이 가부장의 역할을 맞아. 요 부인의 유모 취선의 한탄에 화빙선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화빙선은 가문의 첫 번째 부인인 심씨에게 불만을 느끼면서도 표출하지 않아. 말하지 않죠. 심씨의 시녀 난양이 치선의 말을 엿듣고 재빨리 뛰어가 심씨에게 고한 것으로 보아 난양은 가부장이 죽은 뒤 가문 내의 갈등을 증폭시켜. 맞네? 화진이 심씨에게 어찌 차마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냐고 따져 묻는 것으로 보아 화진이 심씨의 가문 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니죠. 엄마로서 인정해요. 근데 좀 불쌍하게 여겨달라.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오늘 재밌는
작품 가문소설 하나 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